건강에는 건강을 위해 또 건강을 찾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달려봐야 될 텐데 오늘 어떤 강의를 또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그 여성분들에게 좀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거든요. 네. 방광염. 네, 방광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네. 만성 방광염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실제 환자분 사례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방광염이 정말 이제는 단골 메뉴처럼 진짜로 단골 증상이 된 것 같아요. 아니 많은 분들이 방광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또 고통도 받고 계신데 네. 그렇다면 이 방광염 이게 도대체 어떤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 많고요. 네. 중년 이상의 여성분들에게 좀 많이 나타납니다.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밖에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네. 증상이기도 하고요. 제가 병명 그대로 항상 말씀 쉽게 드리는데 네. 방광염, 방광과 염증. 네. 방광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 그렇군요. 그렇게만 들었을 땐 딱 쉬운데, 네. 방광에 염증이 생기는 게 방광염이다. 그러면 방광염이 생기는 이유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건가요? 방광 염증이다. 네. 그럼 염증이 왜 생기는가를 이제 알아야겠죠. 찾아야죠. 네. 그러니까 핵심은 일단 세균이에요. 세균이요? 세균, 방광에 세균이 발생하거나 침범된 겁니다. 네. 그럼으로써 염증 현상이 일어나면서 소변과 관련된 증상들이 나오는 건데요. 그렇군요. 이 방광염의 특징은요. 어떤 구조적인 이상은 없어요. 네. 무슨 방광의 형태적인 이상이나 요도의 어떤 모양이 변했다거나 네. 어떤 방광 비뇨기계에 어떤 변화가 없이 구조적으로 어떤 기능적으로 이상은 없는데 네. 염증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멀쩡한데 염증이 생긴 거죠. 세균에 의해서. 그럼 엑스레이나 이런 걸 찍어봤을 때 나타나지가 않겠네요? 그렇죠. 검사에서 어떤 엑스레이나 어떤 검사에서 나타나지는 외관상으로 보진 않아요. 그렇죠. 형태적으로는 이상이 없고 세균이다. 핵심은. 그렇군요. 네. 원장님, 그럼 이 방광염이 생기면 다른 부분에는 염증이 안 생긴다고 보면 될까요? 그 방광염이라고 했을 때 이제 방광에 생긴 염증이잖아요. 네. 급성과 만성이 있는데 급성 방광염은 일단 방광 쪽에만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급성은 다른 장기에는 생기지 않으니까 금방 가라앉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제 만성 방광염이 문제예요. 네. 1년에 3번 이상 방광염이 재발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심지어는 수십 번 재발하시는 환자분들도 제가 진료를 해드렸었는데 네. 방광염증이 만성의 경우는요. 다른 부위에도 침범할 수 있다. 신장이라든지 눈이나 네. 아니면 눈, 코, 입, 귀 쪽도 생긴 경우 있고요. 네. 피부, 관절, 또 혈관 여러 부위로 몸의 다른 부위에 염증이 동반될 수가 있다. 오늘 소개해드릴 환자분 역시 만성 방광염 환자분인데 네. 류마티스 질환 중 하나인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하는 네. 염증성 질환, 건조 증후군을 가지신 분이 만성 방광염이 발생했던 사례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원장님께서 근데 이 전에 지금 얘기를 해주셨던 게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에게 특히 방광염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좀 특별히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여성분들의 해부학적인 특징이 있어요. 네. 남성들에 비해서 요도가 많이 짧아요. 여성분들이요. 그래서 세균이요. 네. 회음부랑 질 입구 쪽에서 침범이 되기 쉽고요. 그게 방광염증으로 세균이 침범돼서 올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네. 요도가 남성에 비해서 여자가 짧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 방광염이 잘 생긴다. 그렇게 알면 네. 되겠군요. 원장님, 이 방광염의 증상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요,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빈뇨라 그래서. 자주 화장실을 가고 싶은 그렇죠. 건가요? 여성분들 중에서 중년 이상 여성분들 중에서 네. 화장실 자주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8번 이상 보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절박뇨라 그래서 급하면은 바로 화장실에 가야만 하는 급하면 못 참는 증상. 이걸 절박뇨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인데 이 염증이 있으면 일단 아프다는 거예요. 그 소변이 나갈 때 아픕니다. 네. 방광 쪽이나 요도 쪽 그 소변 나가는 그 시간에 아파요. 그 부분이. 그렇군요. 그리고 치골이나 생식기 쪽 그리고 허리 골반 쪽까지 아픈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소변을 보고 나서 시원하지 않은 느낌, 잔뇨감이 있고 네. 그리고 간혹 혈뇨나 소변이 뿌옇게 나오는 염증에 의해서 뿌옇게 나오는 혼탕뇨
또는 거품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제가 그 아는 지인분 중에 네. 나이가 좀 중년 여성분이신데 그분이 방광염이 있으셔서 우울증까지 왔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예. 방광염이 있다 보니까 어디 밖에를 나가면 화장실이 불편해갖고 어딜 나가지를 못하고 네. 계속 안에만 계시다 보니까 우울증까지 왔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네. 방광염의 그 빈뇨 증상이고요. 네. 자주 봐야 되니까 대인관계나 사회활동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갔을 때 또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외 활동하고 교우 활동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성격이 좀 활발하시던 분이었는데 네. 이게 나오면은 굉장히 위축되죠. 네, 그분이 그러면서 외출 안 하게 되고 사람 안 만나게 되니까 우울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방광염이 치료되면 우울증이 좁아지니까 삶이 좀 바뀔 수 있죠, 인생이. 그렇군요. 네. 아, 진짜 다른 것도 갈 수 있고 또 다른 증상으로도 연결이 되니까 조금 들으면서 아,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소변에 관련된 증상이잖아요. 네. 여성분들도 그렇지만은 남성분들 다 포함해서요, 남녀노소. 이 대변, 소변에 관련된 증상은요, 굉장히 우울하게 만듭니다. 사람을요. 기본의 생리 현상이 뭔가 안 될 때 이게 잘 될 때는 몰라요. 소중함을. 네, 그렇죠. 정상적일 때 모르는데 이게 이상이 나타나면은 굉장히 우울해져요. 기본 이 생리 활동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요. 그렇군요. 아, 원장님, 방광염의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이제 방광의 염증, 네. 방광염인데 핵심은 세균. 네, 세균이라고 세균이라고 얘기해 말씀드렸죠. 대장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세균들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장도요, 네.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게 이제 네, 많이 네, 알려졌죠. 그래서 균이 원인이 돼서 위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게 그렇죠. 밝혀졌는데 방광염도 세균의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세균을 소변 검사에서 그 배양을 해요. 네. 세균 배양 검사를 해서 세균이 무엇인지 이게 보면은 그게 나오면은 이제 진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결국 이 방광에 있는 세균을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급성 방광염 같은 경우는 네. 항생제를 쓰면은 금방 잘 가라앉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1년에 3번 이상 네. 또는 수십 번 이상 재발되는 만성. 네. 재발성 방광염 같은 경우는 항생제를 계속 이제 쓰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뭐 1년에 10번 재발하면 10번 쓰고. 근데 이게 쓰다 보면은 항생제가 어느 시점까지 잘 듣는데 네. 항생제 내성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는 만성 방광염 부분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치료 사례도 만성 방광염 환자분인데 이게 항생제를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게 돼요. 이거 썼는데 안 들으면은 다른 요거 걸로 쓰고. A 쓰고 안 되면 B, 네. C, D, E, F 이렇게 계속 가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슈퍼세균이 되는 거예요. 항생제에 듣지 않는 어떤 만성 방광염이 재발 계속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럼 항생제를 어쨌든 처음에는 급성이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방광염이란 진단을 받고 네. 그래서 이제 약을 받아서 처방을 받았어요. 네. 그 항생제가 처음엔 듣겠죠? 그리고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내성이 생겨서 듣지가 않게 된단 말이에요? 네. 아니, 그러면 항생제는 듣지 않고 그러면 다른 각도로 좀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항생제를 처음에 썼을 때 들으면 이제 괜찮은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시점부터 듣지 않는다. 네. 그러면 내성이 생긴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기게 되느냐? 항생제가 왜 안 들을까 생각해야겠죠. 그렇죠. 왜 세균이 항생제로 듣지 않을까? 그러면 이것은 항생제로 조절되는 항생제로 죽는 세균이 아닌 거예요. 더 세졌네요. 예, 더 세진 거예요. 그러면 항생제 아닌 다른 계통으로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계속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 안 되면은 측면으로 접근을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왜 세균이 잡히지 않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을 하면서 네. 결국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은 세균이 발생되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겠구나. 그게 바로 면역계입니다. 면역 상태. 그렇죠. 면역계를 우리 몸의 올려야겠죠. 면역 상태를 좋게 만들면은 네. 세균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면역계의 조절을 핵심으로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은 네. 세균을 이제 치료할 수 있게 되죠. 그렇군요. 면역계를 올리고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다른 것도 접근이 안 되니까. 그렇죠. 세균이 발생하는 원천 차단을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항생제는 세균이 발생한 다음에 그렇죠.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 단계로 진입을 해야지 더 큰 화를 막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를 뚫고 들어온 놈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세균들이. 네. 아, 참 궁금한데 원장님, 만성 방광염으로 고생하셨던 분 중에 치료됐던 사례가 있다면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 중년 여성분이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류마티스 질환 중에 하나인 쇼그렌 증후군. 네네. 이게 눈이 건조하고 입이 건조하고, 그러니까 구강 건조증, 안구 건조증이 나타나는 증상이 쇼그렌 증후군인데요. 네. 이걸로 10년 동안 류마티스 질환 이제 약물을 네. 드시면서 지내오셨었는데 방광염이 그 10년 동안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재발하기 시작하면서 1년에 3번 이상 재발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분이 쇼그렌 증후에서 시작해서 왜 만성 방광염이 나타났냐면요. 네. 그 류마티스 질환 여성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제가 진료해드린 환자분들 중에서도요. 방광염을 호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요.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장기간. 우리 몸에 세포의 활동을 잠재우는 네. 면역 억제제라는 걸 드시면서 지내시는 게 류마티스 질환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보세요. 오랜 시간 면역을 억제하고 네. 세포 활동을 억제시키다 보니까 면역계 자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균이 조금만 침범돼도 네. 요도나 그 생식기 쪽에 조금만 어떤 상황에 의해서 세균이 침범되면 염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류마티스 환자분들이나 중장년 여성분들이 이제 오줌 소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네네. 방광염인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드신 분들 아니면 류마티스 질환 환자분들이 아니어도 몸이 굉장히 오랫동안 체력이 약해지신 분들, 면역력 자체가 약해지신 분들은 방광염이 40대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10년 동안 쇼그렌 증후군이 있다가 어느 시점부터 방광염이 너무 생겨서 네. 이 방광염을 치료하러 오셨어요. 저한테 처음에. 그래서 이 방광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쇼그렌 증후군이 같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가 들어갔는데 듣지 않잖아요. 네. 수십 번 재발하는 방광염이다 보니까 그러면 항생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항생제 이전에 현상이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 치료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네. 면역 상태거든요. 근데 면역 상태라는 건 쇼그렌 증후군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쇼그렌 증후군과 방광염을 동시에 조절하는 면역을 조절해주는 이제 한약을 복용하면서 식이요법을 이렇게 병행해서 6개월 정도 이제 지났는데요. 이분이 지금 네. 염증 수치가 이제 47이었는데 22로 좋아졌어요.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ESR이라고 하는 염증 수치가 거의 2분의 1로 줄어드니까 네. 방광염도 좋아지는 겁니다. 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소변 검사 저한테 6개월 전에 오셨을 때 소변 검사에서 세균이 매니, 그러니까 만운수로 네. 검출이 됐는데 6개월 후에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됐어요. 오, 그러니까 소변에서 박테리아, 세균이 안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소변에서 백혈구가 75가 양성으로 나왔는데 이건 역시 음성으로 좋아진 겁니다. 정말 잘 됐네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류마티스 관련 염증 수치가 좋아지면서 소변 검사상 이 세균뇨가 백혈구가 나오던 소변이 음성으로 네. 이제 나은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나은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소변 시 배뇨통이 있었거든요. 소변 볼 때마다 아프니까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네. 그리고 사람이 의기소침해지고 그러는데 이분 소변 배뇨통이 없어지죠. 왜? 세균이 치료됐으니까요. 네, 그렇죠. 방광의 염증이 좋아졌으니까. 그리고 자주 마려운 증상도 없어지고 소변을 못 참는 절박뇨 증상도 없어진 거고요. 네. 그리고 새벽에 꼭 화장실을 가시던 두세 번 가시던 야뇨 횟수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헬리코박터균 말씀드렸죠. 네. 우리 몸에 어떤 세균이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이분이 방광염이 있으면서 위장도 안 좋은 거예요. 왜? 우리 몸의 세균의 침범에 취약한 상태는 장이든 위든 방광이든 어디든 간에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속도 미식거리고 위장장애도 굉장히 심하고 잘 체했었는데 네. 그리고 설사도 하시고요. 그렇군요. 장의 균 상태가 안 좋으니까 설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분 위하고 대장 상태도 좋아져서요. 얼굴이 폈어요. 혈색이.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검사 결과도 좋아지고 증상도 좋아지니까 방광염 증상이 좋아지면서 쇼그렌 증후군, 류마티스 증상도 좋아진 사례입니다. 정말 잘 됐네요. 네. 아니, 근데 또 듣던 중 좋은 소식인 거는
방광염이 걸리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네. 그러면 한방적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일 때는 네. 항생제가 듣는데 네. 만성으로 넘어가면은 그때는 항생제가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급성으로 방광염이 맨 처음에 왔다 그러면요. 네. 일단 근본적으로 내가 왜 이게 왔을까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항생제 치료 좋지만은 면역을 조절하는 그 단계의 치료를 해보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하나만 안다고 그게 해결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 해야 해결도 오히려 더 빨리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 그렇군요. 반복적으로 자꾸 재발하는 방광염 때문에 고생한 분들에게 오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 오늘 강의와 주제가 연관